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생충학하는 서민이라고 하고요. 네. 면접관님. 뭐 밝은 분위기에서 네. 진행된다고 해서 네. 좀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네. 박찬주 대장님 먼저 제가 질문드리면 저기 육사가 37기가 제일 그래도 굉장히 잘 나간 그런 기수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대장님은 그 중에서도 또 유난히 잘 나갔고 거기서 별 단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별 4개 단 사람이 한 3명인가요? 네, 3명. 3명이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별을 달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달 수가 있는 거죠? 성적이 우수해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이 육사 성적은 사실 일반 군 생활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해사 공사는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육사는 학교 성적과 그렇게 비례하지 않고 네. 오히려 이제 중간에 소령 때 들어가는 육군대학 네. 이런 데서 이렇게 성적을 나타나면 예. 잘 되죠. 심은식 장군이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거든요. 저희 동기생. 후보님은 몇 등 거죠? 육사. 저는 제가 우리 사관학교를 들어갔지만 네. 독일로 유학을 가서 8년 계신. 예, 이제 8년, 그러니까 총 40년 군 생활 중에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을 좀 계산하지 못하게 됐어요. 오늘 이 올데이 라이브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뭐 얘기거리가 많아요. 근데 박 후보님은 군대 말고는 뭐 별로 다른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무슨 질문을 드려야 되나 굉장히 난감했는데 혹시 군대 얘기 말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게 있으십니까? 글쎄요. 네. 제가 사실 12명의 후보가 있는데 예. 사실 군 출신은 제가 유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군인이라는 거는 원래 조직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리더십을 평생 배양해 왔기 때문에 네. 다른 그 어느 직업군보다 그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고 또 우리 군이라는 게 정부의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요. 네. 뭐 먹고 입고 자는 것부터 국방 경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사법제도도 따로 있고 네. 군사 외교도 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기 뭐 딴 얘기인데요? 군 얘기 말고 다른 말씀 해달라는데 결국에 또 군 얘기를 하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별 넷을 처음 봐서 그러는데 혹시 뭐 유치한 질문인데 우리가 일본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일본이랑 전쟁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일본하고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군사력 수준은 대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방어적 전력이 굉장히 강하고 일본은 조금 이제 역외 그러니까 역외라는 것은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본도 정말 실전을 할 만한 능력이 될까요? 일본은 사실 이제 그 일본 군대가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우러러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대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들어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 명성이 좀 가라앉았다고 할까? 일본 지금은 이제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많이 슬펐어요. 4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죠. 근데 그게 이렇게 지도자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군의 어떤 그런 전투력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군 통수권자가 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즐겁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11명의 후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인들은 1년에 2번씩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사단장이다. 그러면은 30명의 대대장을 1년에 2번씩 서열을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11명의 후보를 자꾸 이렇게 서열을 매기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 또 안보적 차원에서 어느 분이 참 통수권자가 되는 게 정말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선정한 그 순위와 지지율과는 일치하지 않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임기 내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 명언을 하나 인용하고 싶어요. 로마 시대의 세네카라는 그 정치가가 한 말입니다. 정치가는 민심을 거스르면 국민으로부터 쫓겨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민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한다. 야.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의 국민들의 95%는 사실 독일과 타협하기를 바랬어요. 네, 전쟁을 원하지 그렇지만 이 처칠이 처칠만. 그 한 번의 연설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미국의 민심까지도 돌려 세워서 또 참전하게 만들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칠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평화상을 받은 줄 알아. 근데 실제는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있지도 않은데 그 연설문이 인문학적 가치가 있다. 아, 해서 연설문으로 문학상을 그럼요. 받았어요?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경쟁자가 해밍웨이였거든요. 네. 해밍웨이를 그렇네요. 눌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짝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 제가 존경한다는 표현보다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저도 명언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는 스타일인데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제가 참 멋지고 무게감 있는 명언이다 생각하는 명언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근데 저는 그분의 어떤 용기와 그다음에 애국심, 열정과 신념을 이 투박한 문장으로 딱 대변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멋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인기 영합주의에 흘러가서는 안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혹시 그 대장님에 대해서 이제 이병록 예비역 준장께서 뭐라 했냐면 유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시그널 면접 딱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저는 유머 원래 공부한 사람이라서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유머가 네. 있으세요. 있어요. 네, 네. 유머 공부했어요. 혹시 뭐 대장님께서 이렇게 뭐 좋아하는? 세네카와 관계된 거기 필적하는 명언 같은 거 남긴 적이 혹시 있나? 저 여러 개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중에 하나 소개를 하면 네.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기대됩니다. 네. 유능한 장교는 어떤 상관도 모실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부하도 거느릴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제가 만든 말이고 네. 또 제가 만든 말 중에는 제가 이제 어떤 중령의 그 고충을 제가 받아가지고 처리해주면서 제가 김영란법으로 수사를 예. 받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남긴 말이 흉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지만 효는 대신할 수 없다. 네. 그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그 병사를 도와주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을 남겼고 또 뭐 제가 사실은 유머도 좋아하고 네. 이게 권위적인 건 안 되지만 권위가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권위적인 유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좀 PR이 안 돼서 나무위키 보면은 막 안 좋은 말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장님이 남긴 말이라고 해서 감을 따려면 공감병이 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냥 억울하시겠어요, 아니 진짜. 그거에 대해서 그럼 다른 말을 남길게요. 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감을 따라고 네. 진술했던 그 공간병이 근무했던 공간에는 감나무가 없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기 대장님하고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약간 이제 뭐 적폐로 몰려서 좀 그랬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자꾸 제가 말을 인용하게 되는데 찰스 채플린이 그런 말 있잖아요. 찰리 책. 찰리 찰리 네. 예, 예. 그렇군. 그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근데 저도 사실 멀리서 제 인생을 보면 정말 멋있지만 또 들여다보면 비극도 있어요. 그 가장 큰 슬픈 비극이 사실 제가 85일 동안 현역 대장의 신분으로 국방부 지하 영창에 수감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의무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수도통합병원을 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이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그 자주 한 수감 번? 네.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감자기 평상은? 때문에. 수감자기 수감자기 때문에. 네네. 그래 이제 가면은 딱 이 포승줄을 채워요. 네. 그래서 양쪽에 헌병이 팔짱을 끼고 네. 앞에 헌병 중사가 걸어가고 네. 또 뒤에 한 명이 따라오고 네. 이렇게 네 명이 걸어가는데 이제 가게 되는데 수도통합병원에 가면 아침에 한 200여 명의 병사가 로비를 꽉 채웠어요. 외진 나온 사람들이지 아, 예, 뭐 전후반 네. 각지에서. 네. 근데 거기 지나가면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슬픔 속에서도 감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병사들을 누가 통제한 것도 아닌데 전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묵념하는 자세로 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아 이렇게 사람이 감동을 또 느낄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수 사람과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뭐 좀 망신주기 이런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포승줄을 굳이 안 묶어도 되는데 사실 네. 그냥 이재수 사람은 수갑 묶어갖고 그것 때문에 뭐 극단적 선택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기 여기 계신 분들 언론에 뭐 유명 인사들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 저기 포승줄에 묶인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재수 장군은 그렇게 예외적으로 네. 군 장성을 그렇게 만든 건데 저는 이 문정권의 적폐 수사를 상대 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국가 권력이 남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이게 통상적인 수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정해놓고 혐의를 찾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재수 우리 동기생은 죽음으로 명예를 지켰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게 이제 군의 어떤 길들이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뭐 갑질 가지고는 고소도 안 당, 사실 기소 안 당하고 뇌물로만 기소됐다가 무죄 나오셨죠 예. 결과적으로. 그 이제 우리가 별건 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은 그 10명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이 억울한 네. 사람을 만들지 마라. 네. 이런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에서는 한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는 10명이 억울한 사람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세였다는 거죠, 저는. 오늘은 뭐 주제가 그리 그쵸, 안 갔으면 관- 좋겠다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랜 군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 군 생활 하실 동안에 기억에 남는 부하가 있으십니까? 많을 텐데 딱 기억에 한두 명만 꼽으시면. 아유,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 그 부하가 너무 감동받을 것 같은데.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감동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완스타예요. 별 하나. 네. 손성민 준장이라고. 네. 네. 제가 아주 그 재능을 아낍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유사해요. 굉장히 뭐 열정적이고 그리고 또 유머 감각도 있고 또 그런 그 부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와 관련된 뭐 에피소드는 없으세요? 아유, 하여튼 뭐 많죠. 뭐 한 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걸로. 손성민 장군은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관도 모실 수 있고 어떤 부하도 거느릴 줄 알아야 한다는 그 신념을 그 몸에 뱄던 부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뭐 도저히 모실 수 없는 대통령도 있습니까 혹시 대장님? 모실 수 없는 상관. 통수권자라고.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군대가 이제 이번 정부에 좀 약해졌다 그러는데 혹시 이제 군 사병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네. 그런 걸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이제 군대만큼은 주 4일제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제가 77년 독일 육사 갔을 때 네. 그때 독일은 이미 주 4일 반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4일 훈련하고 3일 동안은 이제 자기 개발 시간도 좀 갖고 또 스포츠라든지 그런 취미 생활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핸드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주 4일을 적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주 4일은 열심히 훈련과 여기 내무 생활에 전념하고 나머지 3일 동안
그 핸드폰도 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시적으로 핸드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 그런 좋겠다. 것도 주 하나의- 업무 시간 이외에, 네, 네, 네. 복무 시간 이외에. 현재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그게 4일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지금도 이제 그 주 4일이라는 게 그렇게 표현은 됐지만 사실 군대라는 것은 항상 24시간 그렇죠. 병영의 생활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 일과를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아, 4일만 있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것, 뭐 나가는 것도 뭐 예출 나가는 사람 뭐 더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유동병력을 예를 들어 네. 20% 이하로 유지한다. 그러면 부대를 떠나는 사람, 네. 휴가든 뭐든 포함해서 20%를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저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김은자라는 분이 이제 그러니까 현직 언론인을 이제 뭐 캠프에 써서 이제 약간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김은자라는 언론인께서 어차피 1차에서 컷오프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후로? 예. 이건 뭐 겸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8강의 목표지만 사실 8강에 들어가도 그 이상 또 진전시킬 여력은 없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어요. 혹시 근데 우리 당에서 내가 이 후보만큼은 제끼겠다 이런 후보 있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후보의 경쟁 상대로 느낀 적이 없고, 저는 저 스스로 국민들께 저의 저 신념과 철학을 말씀드리고, 저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제가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졌지, 누구를 대상으로 내가 누구를 좀 이기고 올라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진 적이 없고. 네.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이 출마를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가고 그 이후에 올라갈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이신 것 생각이 같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얘기를 드리는 하셔도 하고 있어도 얘기를 하는 분이 없을 텐데 끝까지 완주하겠다 다 목표는 대통령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예. 여기까지만 가겠다는 건 없는데 아니, 예. 제가 그만큼 솔직하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정말 그렇다면 더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한 1분 이내로 좀 당부 말씀이라고 할까요? 저는 네. 이런 사람입니다도 좋겠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사실 국민 여러분께 안전을 드리고 싶었고 또 자유를 드리고 그 미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선에 참여해 왔는데 혹시라도 제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한 아직 저의 역량과 비전과 매력이 있다면 또 다음 기회 어느 기회에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원팀 정신으로 후보분들끼리 뭐 오늘 지금 말씀 중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녹여내셔서 이제 후보들끼리 뭐 상대적 비교 이런 거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따뜻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다음으로 나오실 후보께서 박진 후보시거든요. 지금 앞 후보가 뒷 후보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한 말씀씩 칭찬의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칭찬을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박진 후보 그러면 결점이 없는 분 같아요. 정말 그 인품이나 또 역량 또 외모도 너무 멋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께서도 한번 이렇게 어디선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영어도 정말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하셔가지고 그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탁 다이얼을 돌려서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상상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딱 전화해서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박진 후보님 정말 개인적으로 또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네. 결점이 없는 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칭찬도 다양한 면면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찬주 후보님과 여러 가지 좀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소개 얘기를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1차 컷오프가 이틀 뒤로 이제 다가왔는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